나 안 취했으니까 빙빙 돌지 좀 마. 대대로 무술을 이어받은 긍지 높은 집안의 무술가, 최고 경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긍지를 버린 채 매일 술만 마시며 무기력하게 지내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리 다이린. 어째서 그녀는 이런 삶을 살며 또 루미아 섬에 오게 된 걸까요? 가족은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가장 처음 마주하는 사회이자 인간관계의 원형이 됩니다. 혈연으로 맺어지던 선택으로 맺어지던 인간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정서적 안정을 찾고 정체성을 형성하며 한 인간으로서 자라나게 되죠. 그런 만큼 가족, 특히 부모의 제대로 된 돌봄과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자란다면 여러 가지 형태로 그 결핍이 표출되어 문제를 겪곤 합니다. 리 다이린 역시 그렇게 비뚤어진 케이스입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이어져 내려온 무술 집안의 외동딸로 태어납니다. 전통 있는 무술가 집안이었던 만큼 그녀의 부모 역시 명망 높은 무술가였죠. 그들은 무술 수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단 한 번도 술을 입에 대지 않았을 만큼 무술가로서 수행과 단련에 모든 것을 바쳤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그들의 결혼 역시 문파 간의 화합, 아이를 낳은 이유조차 단지 후계자 계승 목적이었죠. 무술 외에는 관심이 없던 부모였기에 리 다이린은 걸음마도 떼기 전부터 무술 훈련을 받을 정도로 그들의 밑에서 강도 높은 훈련을 받으며 자라났습니다. 부모의 관심과 애정을 받기 위해선 오로지 무술가로서 높은 실력을 인정받아야 했기에 단 한 번이라도 부모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어린 나이에도 묵묵히 수련을 해나갔지만 그런 관심도 역량을 뽐냈을 때 잠시, 그것도 무술에 대한 관심일 뿐이었기에 제대로 된 애착 형성을 하지 못한 채 외롭게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기도할 것도 없어. 그러던 중 리 다이린의 엄마는 대련 중에 사망, 아빠는 병으로 사망하게 되고 너무나도 어렸던 리 다이린은 그녀의 삼촌의 손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평생을 수련해왔던 부모가 너무도 허무하게 떠났기에 그녀의 마음속에는 무술 같은 건 아무짝에 쓸모도 없는 것이라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만 이미 습관처럼 해오던 수련이었기에 그런 마음과 다르게 리 다이린의 무술 실력은 나날이 일취월장하였고 그런 그녀는 삼촌의 자랑이기도 했습니다. 삼촌은 유년 시절 받아보지 못했던 관심과 사랑을 듬뿍 주었고 그런 그녀에게 삼촌은 유일한 안식처이자 삶을 살아가는 버팀목 같은 존재였습니다. 부모를 생각하면 무술이나 가업 따위 이어가고 싶지 않았지만 삼촌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전통을 이어 무술가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평화와 안정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내가 무술을 배웠다니 농담이 심하네. 그런 것들은 다 버린 지 오래야. 리 다이린의 중학교 졸업식이 끝나고 유일한 가족인 삼촌과 시간을 보낼 생각에 설레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녀를 반겨주는 것은 삼촌이 남긴 쪽지 한 장뿐이었고 그 쪽지에는 그녀가 그토록 애증하는 무술을 연마하기 위해 떠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이자 유일한 가족이었던 삼촌마저도 무술 때문에 떠나갔기에 리 다이린은 무술이 모든 것을 뺏어가 버렸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 누구보다 무술을 저주하고 증오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평생 무술 때문에 외롭게 크면서 상처받았던 마음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의 괴로움을 잊고자 술에 의지하기 시작했던 리 다이린은 어느새 알코올에 중독되어 매일 술을 마셨지만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텅 빈 공허한 마음은 여전히 그녀를 괴롭고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와, 이걸 팔면 술을 몇 트럭은 사겠는걸? 결국 그녀는 자이던 타이던 자신의 삶의 절반 이상을 구성하던 무술을 완전하게 지워버리고 자신보다 무술을 택했던 가족들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했고 오랜 전통을 지켜온 무공비급서를 모두 불태워 없애버리고 대대로 내려오던 무도장은 헐값에 팔아넘기게 되었습니다. 도장을 팔며 받았던 돈 역시 모두 자신의 술값으로 탕진하며 더 이상 대대로 이어온 전통 있는 무술 집안 외동딸이 아닌 무술가로서 긍지를 버린 채
술에 절여져 정처 없이 거리를 떠도는 노숙자나 다름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 리다이린의 삶의 이유는 오로지 술을 마시는 것뿐이었고 그녀의 알코올 의존증은 나날이 심해졌으며 동네에서는 그런 그녀의 본명보다 리화자, 이씨 성의 거지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할 정도였죠. 그렇게 여느 때처럼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무기력하게 늘어져서 이보다 더 나빠질 순 없다고 생각하며 거리에 대충 널브러져 잠들었던 리다이린은 난생 처음 보는 장소에서 눈을 뜨게 됩니다. 새삼스럽게 바뀌건 여기건 똑같아. 그녀가 눈을 뜬 장소는 다름 아닌 루미아 섬. 타고난 그녀의 신체 능력에서 미세한 바이탈 포스의 흐름을 읽은 아글라이아의 표적이 되어 루미아 섬에 납치되어 실험체가 되었습니다. 정말 당황스럽기 짝이 없는 현실이었지만 이미 삶의 의욕을 잃고 무기력한 리다이린에겐 실험체가 되던 섬 밖에서 노숙자로 살던 별 다를 것도 감흥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괴로운 현실과 공허한 마음 그리고 증오하는 무술을 잊을 수 있도록 취할 수 있는 술이 삶의 전부이니까요. 아, 여기 말이요? 이씨 집안의 도장이었어. 확실히. 하지만 분명히 그 집 외동딸에게 정당한 방법으로 사들인 곳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하는군. 확실히 아주 오래된 무술가 집안이라고 알고 있어. 맥을 끊지 않으며 그토록 전통을 지켜오기란 쉽지 않은 일이지. 그 앞을 지나갈 때면 늘 기합 소리로 가득 찼었는데 말이요. 의외의 일로 그렇게 무너지리라곤 아마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요. 아버지는 병사에 어머니는 대련 중 사망이라니 무도인의 삶치고는 허망했던 거지. 남았던 딸이 방황한 것도 당연한 일일 거야. 술을 입에 대기 시작했다고 했지. 도장을 내게 넘길 때도 술병을 끼고 있긴 하더군. 하지만 굉장히 멀쩡했어. 계약서에 서명할 때는 한참 멍하니 있었지만 어쩌면 그녀는 아니요, 추측일 뿐이니 그나저나 무도를 배워볼 마음은 없어? 길은 언제나 열려있다오.